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오니 꼭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설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기도 깊은 산골,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닷새째였지요. 하늘은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길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돌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길을 한 사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쇠. 30 즈음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등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대패밥 묻은 연장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목수였습니다. 덕쇠는 품을 팔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집을 고쳐주고 마루를 깔아주고 때로는 장롱을 짜주기도 했지요. 손재주는 좋았지만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세파에 시달린 흔적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다녔지요. 이 비의 길을 가다니 미친 게 아닌가. 지나가던 나무꾼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을에 가야 품을 팔 수 있었고 품을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빗물에 질퍽거리는 흙길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있어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멈춰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길이 무너져 내렸더군요. 비에 떠내려온 흙과 돌이 길을 덮고 있었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가기엔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덕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 비를 피할 곳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골짜기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집에 함부로 찾아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밤을 새울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가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덕쇠는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미끄러지면서도 조심조심 산을 내려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와를 얹은 제법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다른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엔 풀이 무성했지요.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낮인데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덕쇠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지요.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덕쇠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쇠는 다시 한번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 계십니까?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대문 쪽으로 다가왔지요. 삐걱.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과부였지요.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청년댁이었습니다. 덕쇠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한두 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지만 얼굴만은 아는 사이였지요. 청년댁은 덕쇠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덕쇠는 더욱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요. 길이 끊겨 발이 묶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열어주었지요. 처마 밑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오시지요. 청년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덕쇠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청년댁은 덕쇠를 처마 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십시오. 밥은 저녁 때 내어드리겠습니다. 청년댁은 그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쇠는 처마 밑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지요. 비를 피할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덕쇠는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요.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고 비를 맞으며 이 집까지 내려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자고 싶구나. 덕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낯선 집에 신세를 지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홀로 사는 과부의 집이 아닙니까? 함부로 집 안을 기웃거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덕쇠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은 넓었지만 풀이 무성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지요. 헛간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금줄이 매어 있는 것이었지요. 금줄은 빛이 바랬고 새끼줄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맸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덕쇠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함부로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청년댁이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였지요. 덕쇠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덕쇠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룻밤 신세를 지고 떠날 몸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덕쇠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축축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덕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물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덕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쇠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해봤자 좋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덕쇠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덕쇠는 눈을 떴지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어쨌든 밤을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덕쇠는 일어나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길이 열렸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눈에 봐도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에 흙과 돌이 더 쓸려 내렸고 나무들도 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로는 못 넘어가겠구나. 덕수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며칠을 더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집에 오래 신세를 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청년댁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랫감을 들고 있었지요. 덕수에는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청년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덕수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길이 아직 막혀 있어서 당장은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개고 길이 열리면 곧장 떠나겠습니다. 청년댁은 잠시 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그러시지요. 억지로 가시다간 다치실 것입니다. 청년댁의 말은 짧았지만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청년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덕수에는 청년댁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지요. 마당을 둘러보니 할 일이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덕수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세를 지는 만큼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덕수에는 헛간으로 가서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지요.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참 마당을 쓸고 있는데 청년댁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댁은 덕수가 마당을 쓰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지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에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헛간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이 여기저기 날아가 있었고 비가 새는 곳도 있었지요. 덕수에는 손을 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정오 무렵 청년댁이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지요. 덕수에는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청년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덕수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헛간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좀 봐도 될까요? 청년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덕수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지요. 헛간 지붕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와가 깨진 곳도 있었고 나무가 썩은 곳도 있었지요. 덕수에는 조심조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덕수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집 안 창문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에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지요. 등 뒤가 따끔거렸고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덕수에는 일을 마쳤습니다. 헛간 지붕은 제법 말끔해졌지요. 덕수에는 손을 털며 헛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지요. 더 크고 더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같았습니다.
덕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청년댁은 집 안에 있었고 마당에는 덕쇠 혼자뿐이었습니다. 덕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테니까요. 저녁 무렵 청년댁이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덕쇠는 어제처럼 공손히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댁이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헛간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댁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덕쇠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세를 지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래 손을 못 댔던 것인데 말입니다. 청년댁은 그렇게 말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혼자 떠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품을 팔아 이를 때우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덕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지요. 다 여의었습니다. 병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도 혼자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지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에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더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처마 밑에서 주무시니 불편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루 위에 자리를 하나 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무시지요. 덕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처마 밑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에 추우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청년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조금 뒤 담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라도 덮으시지요. 밤에 쌀쌀합니다. 덕쇠가 사양하려 했지만 청년댁이 마루에 담요를 놓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쇠는 담요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밥을 먹고 나서 덕쇠는 담요를 가지고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요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오래 장롱에 넣어둔 담요였지요. 덕쇠는 담요를 펴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지요. 덕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까 청년댁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청년댁의 목소리, 청년댁의 표정, 청년댁의 눈빛.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덕쇠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댁도 잠이 든 것 같았지요. 하지만 덕쇠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또다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또렷했지요. 덕수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소리였습니다. 덕수에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뒤편을 살펴보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청년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우물 근처에 가지 마시지요. 덕수에는 멈칫했습니다. 청년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덕수에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물소리는 한참 계속되다가 이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지요. 덕수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고 청년댁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신세를 지는 만큼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먼지와 낙엽이 날렸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마당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이 집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덕수에는 생각했습니다. 마당을 보면 집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마당은 주인이 혼자이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한참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안채에서 청년댁이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청년댁이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신세를 지는데 말입니다. 덕수에는 빗자루를 세우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청년댁은 덕수에가 쓸어놓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신세라는 말씀 마십시오. 저도 혼자 있으니 심심한데 이렇게 일손을 거들어 주시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댁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지요. 덕수에는 청년댁의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곧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청년댁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에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구나. 아침을 먹고 나서 덕수에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어제 둘러보았을 때 헛간 지붕이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헛간 안에는 농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지요. 쟁기, 호미, 낫 모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밭농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덕수에는 생각했습니다. 헛간 지붕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와가 깨진 곳도 있었고 석가래가 썩은 곳도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장마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덕수에는 연장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톱, 대패, 망치, 끌. 오랫동안 사용해온 연장들이 반짝였습니다. 덕수에는 조심스럽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떼어내고 헛간 안에 있던 나무를 잘라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고 옷이 나무 가루로 뒤덮였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일을 하는 동안 덕수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에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안채 창문 뒤에서 청년댁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청년댁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지요. 덕수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부에게 함부로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았으니까요. 덕수에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지요. 덕수에는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댁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사발 2개와 작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지요. 쉬시지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댁이 말했습니다. 덕수에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쉬셔야지요. 제가 차를 다려왔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청년댁의 말에 덕수에는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2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청년댁이 주전자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구수한 향이 났지요. 대추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덕수에는 2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청년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덕수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년댁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2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는 멈췄지만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지만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청년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개면 떠나실 것입니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덕수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야지요. 이미 이틀이나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댁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덕수에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뒤 청년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 근처를 지나시게 되면 들러주십시오. 덕수에는 놀라 청년댁을 쳐다보았습니다. 청년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지요. 그러겠습니다. 덕수에가 대답했습니다. 청년댁이 고개를 들어 덕수에를 바라보았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덕수에는 알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년댁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 사람 모두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지요. 신분도 처지도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청년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쉬셨으면 다시 일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청년댁은 쟁반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덕수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년댁이 밥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리밥뿐만 아니라 나물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고 심지어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송구합니다. 덕수애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청년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덕수애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댁이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덕수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떠도시는 것입니까? 청년댁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을 팔아 이를 때우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덕수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지요. 다 여의었습니다. 병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청년댁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댁께서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덕수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더군요. 청년댁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지요. 혼자 살아가는 것, 의지할 곳 없이 버티는 것.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덕수애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이 마당을 비췄지요. 저도 외롭습니다. 덕수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떠돌며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품을 팔며 살아갈 뿐입니다. 청년댁은 덕수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떠돌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일까요? 저는 그저 떠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갇혀 있습니다. 이 집에, 이 마을에,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아픔을, 그리고 작은 희망들을 나누었지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덕수애와 청년댁 사이에는 묘한 익숙함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덕수애가 마당을 쓸고 청년댁이 밥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덕수애가 집 여기저기를 손보고 청년댁이 빨래와 바느질을 했지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청년댁이 물을 기르면 덕수애가 물동이를 받아주었고, 덕수애가 일을 하면 청년댁이 물을 떠다 주었지요. 그날 저녁 청년댁이 또다시 정성껏 밥을 차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청년댁이 물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품을 팔 곳이 있으면 타고, 없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지요.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덕수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시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댁의 말에 덕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청년댁이 자신에게 이곳에 머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청년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덕쇠는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덕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덕쇠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덕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덕쇠, 덕쇠. 덕쇠는 꿈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덕쇠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뒤편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이었지요. 우물 앞에 섰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손이 덕쇠를 향해 뻗어 올라왔습니다. 으악! 덕쇠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덕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덕쇠는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물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소리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쇠는 두려웠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우물 근처에 가지 마시지요. 청년댁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우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 그림자 사이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청년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덕쇠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년댁이 안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합니다. 청년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덕쇠는 우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물일 뿐이었지요. 덕쇠는 천천히 청년댁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서. 들었습니까? 물소리를. 청년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예. 누군가 물을 깃는 소리 같았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덕쇠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청년댁이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지요. 덕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닙니다. 그저 잠을 못 이루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오가 되어 청년댁이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놓다가 손을 헛디뎌 그릇이 마루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덕쇠가 얼른 받쳐 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손에 힘이 없네요. 청년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쇠는 청년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밥을 지을 테니 들어가서 누우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무리하시면 병이 납니다. 덕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년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잠시 누워 있겠습니다. 청년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청년댁을 바라보았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년댁이 방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이 집에 대해,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 청년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쇠는 조용히 청년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댁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큰 장마가 왔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집들이 떠내려갔지요. 저희 집도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청년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지요. 그때 남편이 우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물이 우물로 넘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청년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그 안으로 떨어졌지요. 덕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청년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서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금주를 매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금주를 묶었습니다. 그 뒤로 소리는 잦아들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댁은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온 뒤로 다시 소리가 커졌습니다. 덕쇠는 놀랐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입니까? 남편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가 이 집에 있는 것을 말이지요. 덕쇠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청년댁이 자신을 경계했는지, 왜 우물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렇다면 제가 떠나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합니다. 밤마다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우물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덕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덕쇠가 말했습니다. 청년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위험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댁은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십니까? 며칠이지만 충분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덕수에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청년댁은 알았습니다. 덕수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수애는 처마 밑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댁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 쪽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덕수애는 일어섰습니다.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앞에 섰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금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덕수애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덕수애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소리만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인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보살피고 싶을 뿐입니다. 덕수애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인이 3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덕수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진정 부인을 사랑한다면 부인의 행복을 바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물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덕수애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수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덕수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덕수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수애는 돌아서려는데 안채에서 청년댁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청년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청년댁은 덕수애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고 바람이 조용히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청년댁을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지요. 마당으로 나가니 청년댁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덕수애가 인사했습니다. 청년댁은 고개를 들어 덕수애를 보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다행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청년댁의 말에 덕수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지요.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청년댁은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덕수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덕쇠도 긴장했지요. 청년댁이 대문으로 갔습니다. 덕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더 있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청년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부대 소문을 들었소. 이장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 말이오. 청년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길손이 길이 끊겨 하룻밤 묵어간 것뿐입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나흘째라고 들었소. 이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오. 과부가 함부로 남자를 집에 들이면 마을의 체면이 서지 않소. 덕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길손입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덕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소인은 떠돌이 목수입니다. 길이 끊겨 하룻밤 신세를 지려 했는데 비가 계속되어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흘씩이나 머무는 것은 예의가 아니오. 당장 떠나시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덕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댁이 덕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아직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과부댁.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오? 남자의 팔을 잡다니 이것이 과부가 할 짓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년댁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 마시오. 당신 당장 짐을 싸서 떠나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청년댁과 덕쇠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청년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덕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소문이 나고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덕쇠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겠습니다. 덕쇠는 처마 밑으로 가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나흘 동안 펼쳐두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접어 넣었습니다. 청년댁이 빌려준 담요도 깨끗이 개어 놓았지요. 청년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쇠가 보따리를 챙겨 메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덕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청년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헛간도 고쳐주시고 마당도 깨끗이 해주시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덕쇠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청년댁이 따라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덕쇠는 멈춰 섰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당신도 조심해서 가십시오. 덕쇠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년댁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셔야 합니까? 청년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수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오시겠습니까? 청년댁이 다시 물었습니다. 덕수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덕수에는 마침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덕수에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숨어서 청년댁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덕수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물러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지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덕수에는 나무 뒤에 숨어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누군가 청년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양반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청년댁의 남편과 닮아 있었지요. 시댁 사람인가? 덕수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형수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우님, 무슨 일로? 청년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에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였다지요. 그것은 길손이 길이 끊겨. 변명하지 마십시오.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를 들이다니 형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댁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흘씩이나 남자를 집에 두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시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청년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분은 그저 길이 끊겨 어쩔 수 없이 머문 것뿐입니다. 집도 고쳐주시고 마당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은혜라.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뭐라고 유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청년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형님만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형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다른 남자를 들이다니.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덕수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우물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스스로 우물에 뛰어드셨습니다. 뭐라고요? 청년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수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빚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빚이었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형님은 절망하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말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청년댁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사실입니다. 형님은 죽기 전날 밤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우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형수님을 부탁한다. 절대 제가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청년댁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저를 남겨두고? 형님은 형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형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시동생의 말에 청년댁은 오열했습니다. 덕수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의 소리는 하지만 형수님, 시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의 유언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형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청년댁이 흐느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평생 형님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형수님의 도리입니다.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형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시동생이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에는 나무 뒤에 숨어 시동생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동생의 표정이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계획대로 된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뭔가 이상하다. 덕수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동생의 말이 모두 진실일까? 정말 이 서방이 유언을 그렇게 남겼을까? 확인해야 한다. 덕수에는 결심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수에는 다시 청년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청년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입니다. 덕세입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청년댁이 놀란 얼굴로 덕세를 보았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시동생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년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담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수에는 청년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정말 남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입니까? 청년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분이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정말 당신을 독차지하려고 하시는지. 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둘 수는 없습니다. 청년댁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무당을 불러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굿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진짜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에는 마을로 가서 무당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유명한 무당이 한 명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오색천이 매달려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안에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은 떠돌이 목수입니다. 무당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무당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무당은 덕쇠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죽은 자의 원한에 시달리고 있군요. 덕쇠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입니다. 당신 어깨에 무언가 붙어 있습니다. 무당이 덕쇠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덕쇠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눈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입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원한입니다. 깊은 원한이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덕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굿을 해야 합니다. 그 원혼을 달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굿을 해 주십시오. 어디서 굿을 해야 합니까? 청년댁의 집입니다. 산골 외딴집 말입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아십니까? 예전에 한 번 굿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는군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굿을 해 주십시오. 무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덕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당이 청년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굿에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지요. 오색천, 북, 징, 재물을 담을 그릇들. 청년댁은 불안한 얼굴로 무당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덕쇠가 청년댁을 안심시켰습니다.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 제단을 차렸습니다. 재물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무당이 굿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못난 종을 굽어 살피소서. 무당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징과 북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색천을 휘두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당의 굿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무당이 쓰러졌습니다. 청년댁이 놀라 달려갔지만 덕쇠가 막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덕쇠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당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무당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댁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당신입니까? 무당이 청년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 나요. 이서방이요. 청년댁은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당신입니까? 그렇소.
당신을 보고 싶었소. 이서방의 목소리가 무당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덕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나리, 소인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너는? 소인은 떠돌이 목수입니다. 부인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신세를. 이서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내를 탐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소인은 다만 거짓말 마라. 내 아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무당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청년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방님, 이분은 그저 청년. 이서방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오. 죽어서도 내 것이오. 절대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돼오. 청년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나도 외롭소. 하지만 참아야 하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덕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나리,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부인께서 평생 혼자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 부인이 외롭고 힘들어도 말입니까? 그것이 아녀자의 도리다. 덕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상대방을 가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까? 빚 때문이었습니까? 그렇다. 나는 무능했다.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부인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함께 이겨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나리께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빚과 싸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인을 가두려 하십니까? 부인도 평생 고통 속에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무당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나는 이서방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부인을 사랑한다면 놓아주십시오. 부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덕쇠와 청년댁이 달려가 무당을 부축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당이 물었습니다. 신이 내리셨습니다. 이서방 나리가 오셨습니다. 덕쇠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인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원한이 깊으니까요. 무당은 일어나 제단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하십시오. 그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덕쇠와 청년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청년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청년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덕쇠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서방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덕수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굿판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에는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년댁은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흰 치마 저고리가 나풀거렸습니다. 마당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습니다. 끼악,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덕쇠가 천천히 일어나 청년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 괜찮소? 청년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 속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덕쇠가 다시 한번 조심히 불렀습니다. 이보, 청년댁이 힘없이 덕쇠를 불렀습니다. 덕쇠나리, 예,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서방 나리의 혼이 진짜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게 분명합니다. 무당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덕쇠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니요. 우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요. 진실이라니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덕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쇠는 마당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댁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덕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년댁. 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댁은 손에 작은 기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보시오, 무엇을 하려는 거요? 끝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그녀는 기름등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안 돼. 덕쇠는 청년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무 기둥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붕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나가야 하오. 놓으세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덕쇠는 그녀를 안아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두 사람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불길은 집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청년댁을 마당 한쪽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가 그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청년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청년댁. 덕쇠 나리. 정신 좀 차리시오. 이제 괜찮소.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뒤쪽 헛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우물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물. 덕쇠는 벌떡 일어나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주변의 나무 울타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을 끄려 했지만 쿵 그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트. 덕쇠는 그대로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덕쇠 나리.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덕쇠는 이미 우물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덕쇠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물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우물 위에서 희미하게 비쳐 내려왔습니다. 덕쇠는 숨을 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물은 깊었습니다. 오래된 돌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우물 바닥 진흙 속에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건. 덕쇠는 숨을 참으며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을 뻗어 천 주머니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덕쇠는 재빨리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푸아.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덕쇠 나리, 괜찮으세요? 청년댁이 우물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쇠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천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물 바닥에 있었소. 이게 뭔지 열어보겠소. 두 사람은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덕쇠는 촛불을 켰습니다. 청년댁은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의 붉은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물에 젖고 얼룩졌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편지요. 편지. 덕쇠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언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 이 글을 읽는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소. 나는 당신을 속였소. 빚 때문에 견딜 수 없었소. 양반 최대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날마다 독촉을 받았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이 우물에 몸을 던지기로 했소. 용서하시오. 하지만 청년,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 동생 이봉수가 당신에게 제가 금지 유언을 전할 것이오. 그것은 거짓이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봉수가 은자를 헛간 석가래 밑에 숨겨두었소. 그 돈은 내가 빌린 빚을 갚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소. 하지만 봉수가 그것을 훔쳐 숨겼소. 청년, 당신은 자유로이 사시오. 다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시오. 그것이 내 진짜 유언이오. 이서방씀. 편지를 다 읽은 덕쇠와 청년댁은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시동생이 거짓말을 한 거였소. 이서방 나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려 했다니.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소.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오. 하지만 이서방 나리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덕쇠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남긴 것이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오. 은자를 찾아야 해요. 그렇소. 헛간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등불을 들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헛간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쇠는 석가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뭔가 있소. 그는 나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가서 석가래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있소. 그가 천으로 싼 묵직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서방께서 말씀하신 은자요. 은자는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청년댁은 손으로 은자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쇠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덕쇠와 청년댁은 마을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서방의 편지와 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봉수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덕쇠, 그렇습니다. 이서방의 진짜 유언은 청년댁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봉수는 작년에 병으로 죽었소. 네. 병석에 누워 몇 달을 앓다가 죽었소.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하더이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이오. 청년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도 괴로웠겠네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오.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청년댁은 자유로운 몸이오.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겠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쇠와 청년댁은 우물가에 섰습니다. 청년댁은 이서방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우물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물 위에 떠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주변에 걸려 있던 금줄이 스르르 끊어졌습니다. 툭. 금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년댁. 서방님.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 고맙소. 이제 편히 쉬시오. 청년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댁. 안녕히 가세요, 서방님. 덕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며칠 후 덕쇠와 청년댁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서방이 빌렸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최 대감은 은자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방이 그런 사람이었구려. 고생이 많았소. 감사합니다. 대감마니. 마을 사람들도 이제 청년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청년댁, 이제 마음 편히 사시게 됐구려. 네, 감사합니다. 청년댁과 덕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불에 타 반쯤 무너졌지만 덕쇠가 다시 고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짓고 마당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덕쇠의 날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나리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덕쇠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청년댁과 덕쇠는 이서방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시동생의 거짓 유언, 숨겨진 은자, 그리고 이서방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의 혼은 이제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을의 인정을 받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아 키우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과부를 구한 떠돌이 목수와 우물이 비밀이라는 야담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도요. 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학산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서방의 진실이 밝혀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덕쇠와 청년댁은 함께 불탄 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목수였기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벽을 발랐습니다. 청년댁은 그의 곁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흙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덕쇠, 청년댁, 두 분 계시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이장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청년댁이 차를 내왔습니다. 집이 많이 복구되었구려. 예, 어르신. 아직 조금 남았지만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 마을에서 이야기가 많소. 청년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요. 사람들이 두 분을 칭찬하고 있소. 칭찬이라니요. 이서방의 진실을 밝혀내고 빚까지 갚았다는 소문이 퍼졌소. 특히 청년댁이 억울하게 과부로 살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았소. 무엇입니까? 두 분이 함께 사는 것은 좋소. 하지만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야 하오. 그래야 마을 사람들도 양반들도 인정할 것이오. 덕쇠와 청년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를요? 그렇소. 내가 주선하겠소. 마을 사람들도 축복할 것이오. 청년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혼례를 올려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이서방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소. 이제 두 분은 떳떳하게 사시오. 덕쇠는 청년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댁,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청년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쇠 나리.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인네들은 청년댁에 혼례복을 지어주었고 남정네들은 덕쇠의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장은 혼례를 위한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댁, 이리 오세요. 옷을 입혀드리겠어요. 청년댁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예쁜 신부를 보니 마음이 흐뭇하구려. 이서방 나리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청년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한편 덕쇠는 마을 남정네들과 함께 술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덕쇠, 자네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좋은 댁을 만나다니.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덕쇠, 자네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그만둘 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에 정착하려 합니다. 잘 생각했네. 청년댁도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겼으니 다행이야. 덕수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년댁은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족도리를 썼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덕수에는 푸른 도포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혼례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시오. 덕수와 청년댁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님께 절하시오. 두 사람은 함께 절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100년해로 하십시오. 청년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례 후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청년댁, 정말 예쁘구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수의 자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청년댁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혼례까지 올리다니.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만.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수와 청년댁은 다시 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의 날이,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요, 여보. 저는 꿈만 같아요.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요.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덕수에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덕수와 청년댁은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덕수에는 땔감을 모았고 청년댁은 김장을 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년댁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덕수에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덕수에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 기쁘오. 저도요, 서방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청년댁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청년댁, 무리하지 마세요. 몸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덕수에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집을 보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방을 하나 더 지어야겠소. 그래요, 서방님. 우리 아이가 편히 잘 수 있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댁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산파를 부르겠소. 덕수에는 급히 마을로 달려가 산파를 불렀습니다. 산파가 도착했고 밤새 청년댁을 돌보았습니다.
덕수에는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덕수에는 눈물을 흘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청년댁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이에요. 덕수에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여보. 정말 고맙소. 그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참 건강한 아이입니다. 복을 많이 받을 상이에요.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서방님이 지어주세요. 덕수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에서 시원이라 부르면 어떨까요? 시원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시원이가 태어난 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쌀, 떡, 옷감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축하하네, 덕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니 정말 기쁘구만. 감사합니다, 어르신. 청년대, 몸은 좀 어때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시원이라는 이름도 참 좋구만. 새 시작이라니 잘 어울려. 이 아이가 크면 틀림없이 효자가 될 거야.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덕쇠와 청년댁은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방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냈소.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소. 이서방 나리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소. 그분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원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가봐도 돼요? 조심해라, 시원아. 청년댁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줄은 몰랐소. 서방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함께 이뤄낸 것이요.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덕쇠, 청년댁 두 분 이야기가 이제 다른 마을에까지 퍼졌소. 저희 이야기가요? 그렇소. 과부를 구한 떠돌이 목수와 우물의 진실이라는 야담으로 전해지고 있소. 떠돌이 목수와 과부가 진실을 밝혀내고 함께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로요. 야담이라니요. 사람들은 두 분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는다 하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이 이긴다는 교훈을 배운다고 하더이다. 덕쇠와 청년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두 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오. 마을의 자랑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이야기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산이었습니다. 학산은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과부를 구한 떠돌이 목수와 우물의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사는 조리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옛날의 적 어느 장마철에 떠돌이 목수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덕쇠와 청년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사는 이서방의 죽음, 시동생 이거지시원, 우물 속 편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구만.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학사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학산이 덕쇠와 청년댁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쇠 어르신과 청년 어르신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뛰어노는 아이가 바로 시원이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덕쇠와 청년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학사는 덕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살아온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국에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산나리. 학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학산입니다. 이렇게 과부를 구한 떠돌이 목수와 우물의 진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덕쇠와 청년댁은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의 억울함을 풀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들 시원이를 낳았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 학산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첫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연다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쇠와 청년댁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진실을 찾고 사랑을 지키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